자,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쳤을 때 어떤 글 번호를 입력하든지 간에 일단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판단하고 이 조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는 이거 말고 요거 해볼 겁니다. 이 파트를 우리가 해당하는 글 번호로서 입력을 하게 될 건데 이 글 번호라고 글 번호를 입력받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값으로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과정을 좀 해볼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방식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전에 스타트윗이라고 하는 걸 찾아냈던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혹은 어떠한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경험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지는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방식 중에서 저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써볼 겁니다.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은 수업 진행을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는 그냥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여기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때 이 안쪽에 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자로 넣어줬던 그 값을 기준으로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준다면 얘는 한 칸의 공백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를 자를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 녀석 자체를 스플릿으로 이 공백으로 잘랐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보통 구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분자를 인자로 넣었을 때 그 구분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준다. 그렇게 잘라낸 문자열들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MD에 담겨있는 원본이죠. CMD라고 하는 녀석에 담겨있는 원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그대로 여기 CMD라는 변수에게 이 녀석 그 자체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여기 트림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공백과 뒤에 있는 공백은 제거가 될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은 살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티클 자르고 디테일 자르고 1 혹은 2 혹은 뭐 숫자 등등 혹은 문자 등등 잘려서 담기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CMD에 들어있는 하나의 문자 열입니다. 그렇죠? 문자 배열 하나의 문자 배열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예요? 아니죠. 구분자를 이용해서 잘랐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제가 줄바꿈을 일부러 해서 표현을 했는데 얘는 실제로 3개의 데이터예요. 그럼 이 3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변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자료형 타입 혹은 참조형 타입 이렇게 했을 때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그 변수에 그냥 3개의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가 있나요? 안 되겠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플릿을 실제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CMD라고 하는 이 녀석을 스플릿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자를 때 구분자를 공백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잘라낸 결과가 어딘가에 담겨야 우리가 그 담겨있는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담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 CMD는 당연히 문자를 갖고 있던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을 갖고 있던 녀석이었으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뭐 CMD 비치 정도로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다 담으려고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담긴다라는 거죠. 왜? 이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턴 값은 지금 3개가 됐을 거니까 지금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기준으로 지금 이걸 기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스트링 변수에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러 내용을 보면 타입 미스매치, 형태가 맞지 않는다,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에러 메시지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여기 cannot convert from string 대괄호 양쪽으로 닫았으니까 얘는 string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string. 그러면 스트링 배열은 스트링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스트링 배열이에요? 여기가 지금 스트링이죠. CMD 비치가. 스트링 배열이 스트링이 될 수 없어. 그 말은 이 결과가 스트링 배열인데 스트링 타입의 변수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란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스트링 배열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단순하게 원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하나의 스트링을 잘라서 여러 개의 스트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한 개의 스트링 데이터를 잘라서 여러 개의 스트링 데이터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스트링 배열은 스트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에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가 됐으니까 스트링 배열이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단순히 그냥 객체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리스트 같은 걸로도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스트링 배열일까요?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얘가 꼭 스트링 배열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예시를 들어서 얘도 안 되잖아요. 얘는 실제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리스트는 스트링 배열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갑자기 계속 스트링 배열이 튀어나와서 스트링 배열을 고집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 중 하나, 리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턴 타입. 자,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는 마우스를 올려서 보시면 이거 좀 에러 때문에 안 보이죠? 이거 잠깐 잘라놓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가져다 쓰는 상황인데 이 함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에요. 단순히 복수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열을 썼어. 이 개념도 뭐 그렇게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리턴 타입을 스트링 배열로 만들어져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함수, 기존에 JDK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함수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리턴 타입이 중요하다라는 거. 리턴 타입이 없으면 변수에 담을 수 없을 것이고 리턴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과 동일한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는 방식은 간단하게 마우스만 올려보면 나온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때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놓친 것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에러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니까 한번 짚어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스트링 변수가 아니라 스트링 배열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서 CMD 비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서 이 스플릿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개로 쪼개진 이 세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냈다.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 스트링 배열에 이거 총 3개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들어갔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녀석은 누구? 이 3개의 데이터 중에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녀석은 3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배열에 순차적으로 0번 인덱스부터 차곡차곡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스플릿 함수가 알아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크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알아야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번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1이라는 이 숫자 부분의 데이터를 우리는 꺼내 올 겁니다. 그러면 배열에 차곡차곡 담겼으니까 저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cmdbit의 몇 번째 방에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방에 존재하겠죠. 배열은 0번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0번, 이 녀석이 1번, 이 녀석이 2번 인덱스에 존재하겠죠. 배열에서 인덱스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 대괄호 안쪽에 인덱스 번호 써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자, 그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고요.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입력을 하면 0, 1, 2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 뒤에 아티클이 왔으니까 이만큼이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구나. 그 다음 디테일이 1번 인덱스에 들어있구나. 1이라는 값이 2번 인덱스에 들어있구나. 이게 제가 여기 콜론을 안 찍어가지고 해가 잘 안 났지만 어쨌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녀석은 2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이 녀석이죠. cmdbit의 2번 인덱스에 있는 이 녀석.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얘를 잘라낸 건데 이 1이나 2나 이런 녀석을 잘라낸 건데 얘를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죠? 내가 사용자가 지금 상세보기 기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글의 번호를 알아낸 거죠. 알아내서 이 조건문 안쪽 기능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수에 담는 작업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녀석 이제 활용해서 이 글을 찾아내야겠네요. 이 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게시글 번호 이 녀석을 우리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춰 놨습니다. 얘를 가지고 해당하는 글을 어떻게 찾아요? 자, 일단 게시글 어디 있어요? 게시글. 지금 우리가 글을 쓰면 어디에 저장되죠?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무한루프 바깥에서 만들어진 녀석이었기 때문에 게시물이 쓰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해서 모든 게시물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게시물들이 아티클스라는 리스트 안쪽에 0번 방부터 해서 쭉 하나하나 한 칸에 하나의 게시물이 저장이 쭉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1번 글 있나? 없나?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티클스를 뒤져봐야죠. 이 안에 1번 글이 있어 없어? 이 안에 1번 글이 있어 없어? 다 확인해 봐야죠. 그러려면 순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리스트를 순회해 가면서 방에 들어있는 게시물들 하나하나를 너 지금 이 글이 맞아? 이 게시물, 이 글 번호가 맞니? 아니니? 따져봐야죠. 그러면 순회하는 로직이 필요할 것이고 순회하는 로직 안에서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1번 글이 맞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문 하나를 적어줄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순회를 하면 되겠죠? 역순회를 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역순회를 했어야만 해요. 거꾸로 보여줬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정순회를 통해 역순회를 통해서 찾아내도 상관은 없고 정순회를 통해서 찾아내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상상된 폼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에 순회할 수 있는 반복문 방식이니까요. 자, 이 안쪽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cmdbit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으로 찾아낸 게
명령어에 입력된 게시글 번호예요. 그리고 articles를 순회하고 있죠. 그 안쪽에서 글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작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회하는 반복문 안쪽에 있으니까 0번, 1번 방, 2번 차례대로 돌아줄 것이고 한 번 돌 때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게시글이 번호가 1번이 맞아? 이걸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이 조건에서 검증해야 되는 건 현재 순회하는 과정에 아티클스에서 찾아온 게시물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얘랑 누가 같아야 돼요. 게시물이 존재하려면 이 녀석과 같아야 되는 값은 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당연히 타입이 맞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얘랑 비교할 수 있게끔 타입을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아티클이 갖고 있는 아이디는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우리가 여기다가 인트로 만들어 놨어요. 게시글 번호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럼 cmd비치 이 녀석은 타입이 뭐예요? 이건 스트링이죠. 스트링 배열에 들어있는 값 하나를 꺼내온 거니까. 그러면 인트와 스트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게 편해요? 문자가 숫자가 되는 게 편해요? 둘 다 편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글 번호로 입력을 받을 거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입력 받을 거니까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라면 이 쌍따옴표 없애는 방식으로 숫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게 자바에서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얘가 스트링을 정수 형태로 형태를 변환시켜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럼 이 비교를 했다면 이 조건이 참이 됐다면 그건 어떤 경우예요? 게시물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했던 내가 보고 싶었던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죠. 존재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존재할 때는 출력을 해줘야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출력만 가져왔고요. 그래서 번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번호 아티클 이거 넣어주면 될 것이고 날짜 부분은 일단 이걸로 물결로 고정시켜 놓기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목 부분은 해당 글의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내용 부분은 얘가 가지고 있는 바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게시물이 있는 경우, 찾은 경우에 그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될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게시물이 있는 경우 체크했으니까 없는 경우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반복문이 돌다가 조건을 따져 볼 거고요. 조건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출력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뽑아냈을 때 잠시만요 여러분. 자, 다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 돌리면서 찾아냈을 때 출력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출력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다음번 방으로 찾으러 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없어요. 왜냐면 우린 지금 게시글 번호가 중복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변수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이 변수의 값을 작성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글, 2번 글, 3번 글 쓰였어요. 그 다음에 글 쓰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면 이 게시글이 갖고 있는 번호들이 1부터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해가며 쭉 저장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그 글 번호가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복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을 찾아냈다면 그 아이디가 똑같은 아이디로 다른 게시물이 들어있을 일은 없는 거니까 굳이 다음 반복을 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산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코드를 작성해주면 효율이 좀 더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없는 경우 따져볼 건데 이 반복문을 다 돌았을 때 출력이 안 되면 없는 거죠. 근데 반복문을 다 돌았는데 출력이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이 지점에서. 알 수 있어요? 모르겠죠. 그럼 어디서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나요? 이 if문 안에서 알 수 있나요? 얘가 출력이 됐나 안 됐나? 이 조건이 참이 된 적이 있나 없나? 이 if문 안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참이 되면 그냥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참이 안 되면 그냥 코드는 이만큼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중간 부분을 지금 딱 이 타이밍이 필요해 라고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럼 이 if문에다가 뭐 이런 거 해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같을 때가 아니라 안 같을 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출력문에다가 이러면 되나요? 이거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건 반복문이죠.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을 3개를 써볼게요. 자, 글 3개 썼습니다. 리스트 보면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 0번 글을 보겠대요. 0번 글이 아니라 1번 글을 보겠대요.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선 없어요. 잘 나와요. 되네. 문제가 없네. 3번 글 한번 봐볼까요? 문제가 있네요. 그쵸? 왜냐면 이 녀석이 거짓이면 이 녀석 봐야죠. 참이면 하겠네요. 근데 3번 글을 봤으니까 찾는 과정, 반복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얘가 1번 글 때 나오고 2번 글 때 나오고 그 다음 3번 글은 얘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순서가 바뀌면 될까요?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드를 작성해 놓은 이 상태 가지고는 사실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추가해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게시물이 일치하는 경우가 아예 없을 때 만약에 2번 글을 요구를 했는데 2번 글이 아티클스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해 그 상태를 물고 있을 지금 얘는 존재하지 않아 얘네가 한 번도 참을 만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물고 있을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실제로 아티클 이런 객체 값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어떠한 특정 값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값 하나가 필요하다. 그 값을 우리는 반복문의 바깥에다가 일단은 불린 타입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린 타입으로 아티클 체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first 이렇게 넣어놨다가 게시물을 찾았다 라고 하면 아티클 체크의 값을 true로 바꾸겠다. 상황에 따라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이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을 때 얘는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코드가 밑으로 20점으로 내려왔을 때 아티클 체크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이 false면 이 if를 한 번도 실행을 못한 거죠. 조건이 참을 만나서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다면 얘 값은 true로 바뀌었을 테니까. 근데 한 번도 못했다면 값이 안 바뀌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면 게시물이 없는 거겠네요. 자, 근데 보겠습니다. 게시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시물이 없는 상태인 건 검증을 했는데 그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2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는 건 의미 없죠. 그럼 또 고정이니까. 그럼 이 번호 부분을 우리는 변수로 또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수? 명령어에 입력받은 번호값. 그죠? 그러면 결국엔 얘겠네요. 그죠? 이 녀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잘 나오고요. 잘 나오죠. 문제가 없네요, 이제. 근데 당연히 지금 숫자가 아니라 이런 걸 입력을 하면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형태를 변환시키는 인트 형태를 변환시키는 녀석을 썼는데 얘는 변환이 안 되는 녀석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글을 썼을 때 내용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이 얼추 완료가 됐어요. 아직 잡아야 될 문제점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 우리가 원했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했다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지금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 이거 꽤 길어요. 어떤 값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인데 꽤 길죠. 굳이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두 개를 써야 되는가? 좀 짧은 걸로 하나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저장한다면 그 변수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하나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얘로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도 얘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미 겹쳤어. 어디가? 아, 위에서 제가 아이디를 썼군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게시글 번호에 대한 부분이니까 마지막 게시글 번호라는 이름으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밑에서 그냥 아이디를 쓰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중복되는 거 해결. 그리고 또 뭐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 사실 여기서 더 건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전혀.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뜯어 보실 겁니다. 출력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불린 타입을 사용할 게 아니라 아티클 객체 하나를 만들어 낼 거예요. 이름을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녀석이 변수가 아티클 타입으로 만들어졌고요. 너를 가지고 있게 해준 다음에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를 찾았을 때 저 found article 변수 너를 가지고 있던 녀석한테 그 찾은 시점의 게시물 자체, 그 객체를 넘겨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검증도 이 녀석을 사용해서 false가 아니라 널 검증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 바뀐 건 크게 없어요. 불린 타입으로 사용했던 그 검사 부분을 이제 아티클 객체 타입으로 변경했고요. 출력했던 부분이 반복문 안쪽에 있던 게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출력문을 여기서 파운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녀석의 값으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아까랑 달라진 거 딱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여기에 컨티뉴 하나가 꼭 필요하게 돼요. 잘못된 부분에 검증을 하고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컨티뉴가 없다면 얘는 잘못됐을 때도 항상 나오려고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컨티뉴. 자, 코드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좀 더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기능을 만들었던 완성시켰던 그 순간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앞에를 쳐다본 겁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좀 더 디테일, 좀 더 이제 넓게 보면 이만큼의 녀석이 하는 게 뭐예요? 이만큼의 녀석 묶어서 블럭을 씌운 이만큼 명령어에 입력받았던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글 번호를 잘라내서 그 번호를 활용해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과정 속에 찾아내는 로직 부분이죠. 자, 그럼 이만큼의 로직은 사실 아티클 디테일 기능, 상세보기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녀석이에요. 왜냐? 글을 찾아내는 과정은 필요하니까. 게시글 하나를 찾아내서 그 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일, 수정이라던가 삭제라던가 똑같이 필요한 과정일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은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한테 특수한 기능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게시글을 찾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건 상세보기만 할 기능이죠. 이 녀석이 이 안쪽 공통된 기능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린 다른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코드를 적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분리를 시켜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를 재활용하려고 이 녀석을 빼버린 겁니다. 특수한 기능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사실 큰 그건 없지만 좀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기능이 시작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해당 기능을 표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동작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되는 로직이 지금 이 반복문 순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능을 표현하는 코드가 이 출력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그 기능을 표현하는 코드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애들은 따로 빼는 게 효율이 좋고요. 로직도 따로 빼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야 얘는 다른 유사한 기능들에서 충분히 재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재활용할 때마다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이것까지 들어있는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내용을 지우는 것보다 쉬운 건데 그죠? 하다못해 그래도 그것만 생각해도 쉬운데 우리는 실제로는 이런 애들을 메서드로 이제 빼놓고 메서드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린 타입으로 만들었던 녀석을 아티클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빼려면 그때 그 게시물 찾았던 그 시점에 그 게시물 객체 값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백업해 놓으려고. 이 안에서는 찾았지만 아티클 자체가 다음 반복문으로만 넘어가도 바뀔 거고, 그죠? 이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걸 백업해 놓기 위해서 이 작업을 좀 진행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저번 주에 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보면서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오늘 했던 이 기능, 디테일 기능이 너무 어렵다 있을까요?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있을까요?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능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가 커밋을 해서 공유를 먼저 해드리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그 과제를 적어서 드린 후에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죠.